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뒷부분에 따로 마련을 해놓았으니 그때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멘토로 참여하신 분들이 중간중간 뭐 보충 설명해 주시거나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번 세미나는 저희 국제청 직원들과 그 멘토분들 소개를 시작으로 학부와 학과 설명, 그리고 세네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이렇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이님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대신할게요. 조이님은 저희 국제처에서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어, 아마 한국 학생분들이 한국어로 질문을 하신다면 보통 조이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 보시고 혹시라도 뭐 행정적인 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빨리 해드릴 거고요.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네카 국제처에서 스튜던트 앰베서더로 일하고 있는 이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래픽 디자인 4학기를 재학 중이고요. 저한테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세네가 국제처의 스튜던트 앰베서더로 일을 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CPA학과 3학기에 재학 중이고요. 작년 1월 학기로 입학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그 조이님과 다정님 그리고 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셔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멘토로 참여하시게 된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님부터 차례대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정이고요. 지금 현재 풀스택 웹 디벨로퍼로 딜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CPA로 입학을 했다가 이제 운 좋게 풀타임 오퍼를 받아서 CPP로 전과한 뒤 작년 12월에 졸업을 CPP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나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은이고요. CPA 3학기까지 마치고 8개월 코업에 들어가서 지금 3개월째 일하고 있고요. 시리어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청에서 API 관리랑 보수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동훈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우라고 하고요.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앤 애널리틱스 학과 4학년 재학생입니다. 세네카 DSA 학과 처음 개설될 때 그때 들어왔고요. 지금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고, 세네카 이노베이션이라는 세네카 연구센터에서 파트타임 연구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RBC에서 코업을 해서 이번 7월에 RBC 캐피탈 마켓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서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최근에 나온 캐나다의 직업 전망 순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IT 계열 직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마 이 중에서 하나의 직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온타리오주 내의 직업시장 고용 현황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역시 IT 산업이 최상위권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캐나다의 평균 연봉보다 IT 직군 종사자들의 평균 연봉이 높음을 보여주는 표고요. 근데 대부분 이게 시니어나 매니저 쪽
정보여서 엔트리 레벨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저희 세네카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CP와 CPP학과 재학 중이신데요. 이 밖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플로마 프로그램 말고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4년 프로그램들도 많은데요. 지금 멘토로 참여해주신 동우님도 4년 프로그램인 DSA학과 이렇게 나오셨고요. 관심 있으시다면 디플로마 프로그램 수료 후 학점 인정받고 4년 프로그램에 편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저희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CPA학과 졸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 세네카 학사학위로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은 안 보이는데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그 4가지 학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부분이 그 데이터 쪽인지 비즈니스 쪽인지 개발 쪽인지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심화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관심을 주시는 학교인 맥메스터 유니버시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4년제 대학교 중에 인지도가 있는 학교이고, 다들 유니버시티 디그리 학위를 따는 것을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데, 보통 이 맥메스터를 많이 보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CPA학과 졸업을 하고, 이쪽으로 편입을 생각하신다면 이 세네카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상세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CPA학과 졸업을 하면 학점 인정 완전히 다 받고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른 학과나 학교 옵션도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웹사이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과 소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CPP 학과랑 CPE 학과가 대부분 많이 겹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CPP 학과는 4학기 과정, 딱 2년 과정인데요. 이제 CPE 학과는 6학기, 3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4학기까지는 거의 아예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5월, 9월 학기 전부 열리는 학과고요. 뉴넴이랑 시아 캠퍼스 선택 가능하신데 그 뉴넴이 핀치에 있는 메인 캠퍼스고 시아가 이제 마캄에 있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인 거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CPA 학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CPA 학과랑 CPP 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옵셔널 코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업이 필수 졸업 요건은 아니지만 옵셔널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3학기가 지나고 나서 보통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3학기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WTP라는 그 직업교육 같은 그런 수업을 하나 들어야 되긴 하는데요. 그 최소한의 그 GPA 성적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이제 문제 없이 코업 그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 6학기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보통 심화된 과정이 많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1학기 때부터 이렇게 뭘 배우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여기 멘토로 참여하신 현정님과 이제 저희 나은님,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제 배우는 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배우는 언어나 그 과목이 아예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학기에 있는 SFT 21 이 과목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입학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입학 예정이신 분들은 이 과목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제 그 밖에 나머지 그 과목들은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오던 과목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학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APS 145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그 개발자가 코딩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고 과정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코딩을 직접적으로 하는 과목은 아닌데 코드를 구현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그 알고리즘을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그 실용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어,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저희 생활 전반에 그 코딩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녹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진짜 케이스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직접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게 구현이 되어야 하는지 직접 이렇게 조별 과제로 플로우 차트와 수도코드를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ULI 과목은 그 리눅스 운영 체제라고 그 아마 개발자로 살게 되시면 이제 평생 알고 가셔야 할 그런 기본 명령어와 체계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고요. IPC 144는 아마 1학기에 유일한 코딩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C 언어를 그냥 전반적으로 배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딩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코딩을 처음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R은 그 프로그래머면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컴퓨터 기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이제 두 번째 학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전공 지식을 배우게 되시는데요. OOP는 느끼시기로는 C++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객체지향 개념을 C++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객체지향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C 언어는 절차지향이라는 언어 그 절차지향으로 이렇게 되는 언어고 이제 C++부터는 이제 객체지향의 그 개념을 이렇게 저희가 배우게 돼요. 사실 네, 정말 메인 과목이기도 하고 어려워서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페일을 많이 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첫 학기거나 두 번째 학기 아직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C 언어랑 C++ 언어를 미리 공부를 해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SFT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들어온 과목인데 원래 그 DCF라고 다른 약간 CPR 과목이랑 비슷한 과목을 하나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온라인을 잘 읽어보니까 디버깅을 위주로 하는 이제 문제 해결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것들 연습하는 과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웹은 저희가 흔히 그 웹 개발할 때 필요한 그 툴이라고 알고 계신 그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까지 이렇게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 프레임워크나 다른 건 안 배우고요. 이게 그 처음 웹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웹 전반에 대한 뭐 간단한 뭐 그런 코딩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S도 SQL 쿼리 짜는 걸 하는데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기초여서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제 세 번째 학기는 이제 웹이 백엔드로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서버 연결해서 이제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많이 주로 하고요. DBS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학기부터. 이제 좀 더 심화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OP도 훨씬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YD는 그 실제 비즈니스 사례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하는 그런 걸 연습을 하는 어떻게 보면 APS에서 조금 더 나아간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학기 때도 보시면 이제 새로운 언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DSA라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현정님 때는 자바를 하셨나요? 맞죠? 네. 그 자바를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파이썬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디테일한 과목 그 세부 사항은 되게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CPP 학생들은 4학기까지만 하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나 이런 그런 전반적인 그 실무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제 5, 6학기 때는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 심화 어드밴스드 과목이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뭐 사실 그 개발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뭐 되게 다양하고 되게 넓은 분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원하고자 하는 그 가고자 하는 그 커리어 패스에 따라서 그 추가로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 그 정심화를 이쪽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개발이나 뭐 스위프트 통해서 이제 iOS 쪽 어플 개발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따로 배우실 수 있고요. 게임 디자인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추가로 배우실 수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심화 과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제 DSA 학과는 그 지금 그 동훈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로 해서요. 네,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DSA는요, 데이터과학 및 분석학과, DSA 학과는 세네카에서 제공하는 학사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대학교 4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졸업 후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받을 때에도 길게 받을 수 있고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좀 더 넓은 기회가 있습니다. 코업이나 풀타임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퀄리피케이션의 학사 과정을 요하는 포지션이 있고요. 회사에 따라 꼭 저걸 스트릭하게 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때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주 캠퍼스는 유남 캠퍼스로 지금 되어 있고 코비드-19 이후 비즈니스 관련 수업은 인펄슨으로 하고요. 나머지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1월, 9월에 입학 가능하고 코업이 필수인 과정입니다. 여기 코어 필수 최소 420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캐나다에서 코업은 크게 세 가지 길이로 하게 됩니다. 4개월, 8개월, 그리고 16개월 인턴십이 있는데요. 4개월 인턴십이 풀타임 기준으로 60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근데 4개월 인턴십 파트타임을 하시게 되시면 320시간으로 최소 조건이 부족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A 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지식은 크게 비즈니스 필드랑 데이터 과학 기반의 컴퓨터 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CPP나 CPA 아니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쪽에 컴퓨터 과학을 배우시는 분들이랑 데이터 과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배우는 그 뎁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 필요까지는 없고 데이터 전처리와 머신러닝 쪽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배우게 됩니다. 디플로마 프로그램 졸업에 맞춰서 전과가 가능하고, 현재 DSA 학생 중에 다른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수료하거나 아니면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다가 데이터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건너온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 커리큘럼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비즈니스 분석과 컴퓨터 언어, 특히 파이썬, R, SQL을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저 세 언어 중에서도 파이썬을 80%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DSA 456인가요? 그게 뭐 전에는 자바로 배웠다고 하는데 저는 저 과목을 파이썬으로 배워서 경우에 따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나 분석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엑셀 같은 툴도 배우게 되는데요. 데이터 시각화 쪽으로는 파워 BI, 태블로, 데이터 스튜디오 주로 이렇게 배우고요. 통계 기반 쪽으로는 사스랑 JMP 프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다룰 수 있는데 교수님마다 달라서 어떤 분은 아마존 AWS 아니면 뭐 SQL 대신에 몽고DB나 다이나모DB 같은 다른 툴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과마다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교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그때 커리큘럼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DSA 학과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면 어떤 직업으로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여기 적어봤습니다. 위에 테이블은 현재 DSA 학과로 취직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고요. 그냥 크게 나눴을 뿐입니다. 분석이랑 비즈니스의 성향이 강한 쪽은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고 데이터 분석가로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비즈니스 분석, 가치 판단,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가능한지,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를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요. 컴퓨터 과학 쪽에 관심이 있다, 혹은 가고 싶다, 아니면 이쪽에 직업을 얻고 싶다 하는 분들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그다음 AI 엔지니어 쪽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을 사용하죠.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수집 과정을 설계하는 직업이고요. 머신러닝, 딥러닝 엔지니어는 모델 훈련 및 유지 보수에 관여하는 직업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분석부터 머신러닝, 딥러닝 개발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포지션인데요. 회사에 가시면 알겠지만, 상황에 따라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의 전망으로 넘어가서, 주니어 초봉 연봉이 보너스를 빼고 7만에서 9만 캐나다 달러입니다. 구글이나 웹사이트 통계상 8만 불에서 12만 불이라고 나오지만, 어, 베이스 샐러리는 10만 불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DSA 학과가 개설된 이유도 온타리오주의 학교들이 동시적으로 데이터 과학 학사 과정을 만들게 된 것도 회사의 니즈에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 체어한테 들었는데 매년 회사 임원들과 학교 운영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때 여러 번 회사 측에서 피드백을 주어서 생기게 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매우 높고 회사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과정입니다. 수업 시간에 네트워킹이 가능한 세션이 가끔 있고요. 회사 리크루터들이 DSA 코어디네이터나 담당자분들께 학생 중에 일할 사람 없냐고 연락이 자주 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시 수연님께 진행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추가로 부분은 네, 다정님이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추가로 세네카 재학생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일자리 정보를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병행하면서 파트타임 일에도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SSF는 세네카 학생회인데,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거나 온캠퍼스 일을 구하실 수도 있어요. 세네카 SSF 학생회에서 세네카 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인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SSF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인스타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끔 음식 이벤트나 재밌는 활동들도 제공하는데 이것도 세네카 SSF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어, 이제 job searching 플랫폼 중 하나인 세네카 월크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세네카 월크스에서는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커리어 페어라고 취업 박람회를 제공하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취업에 유용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자주 모니터링 하셔서 필요한 세션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캐나다 취업 마켓 정보나 윤리적 조건 등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세네카와 함께 다양한 직종의 숙련된 졸업생과 학생을 고용한 고용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테스티모니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박람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세네카 월크스에서 마이 세네카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고 원하시는 회사 스케줄 맞춰서 신청하시면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Government Job Bank 사이트에서 취업하고 싶은 커리어 분야와 지역을 입력하면 다양한 구직 공고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